여러분, 오늘 대우건설 주가창 보면서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시죠? 분명 지난주에 나온 1분기 실적 발표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0% 가까이 뛰었고, 당기 순이익은 무려 230% 넘게 폭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5월 4일에 힘없이 밀리는 걸까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라며 답답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대우건설에게 던지는 아주 잔인하고도 정교한 테스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하락이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낼 재앙인지 아니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마지막 열차인지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건설업계의 자존심이자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우건설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우건설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영업 손실만 8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만에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죠. 이 영상 하나면 대우건설의 재무 상태부터 해외 수주 비결 그리고 오늘 하락의 진짜 이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5월 4일 대우건설이 하락한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말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역시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죠. 4월 28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이미 한 차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3,000원대 바닥을 기던 주가가 19,000원 선까지 치고 올라오며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날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판단하고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5월은 전통적으로 Sell in May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5월 위기설이라는 유령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가가 들썩이고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1분기에 아무리 내실 경영을 잘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해도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5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무리 대우건설이 튼튼해도 업황 자체가 무너지면 같이 휩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매도를 부추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우건설이 이번 하락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에 질려 던지는 개미들이 있는 반면 조용히 물량을 받아먹는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대우건설의 1분기 성적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두 자릿수를 회복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대우건설 혼자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우건설의 진짜 무기는 국내 주택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대우건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곧 발표될 체코 원전 수주 결과는 대우건설을 단순히 건설사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오늘의 하락은 이 거대한 폭등전의 마지막 눌림목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아래 숨겨진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대우건설이 겪었던 그 처참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영업 손실만 무려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가 휘청였지만 대우건설의 적자폭은 유독 뼈아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2026년 1분기 어떻게 영업이익 2,556억 원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찍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원가율의 마법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예전에는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팔면 재료비랑 인건비로 9,500원이 나갔습니다. 남는 게 없었죠. 그런데 대우건설이 지난 1년간 한 일은 이 재료비를 8,000원대로 낮추는 극한의 다이어트였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자재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미분양 리스크가 큰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쓴 겁니다. 특히 주택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5% 이상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들이 건설업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대우건설은 내부에서부터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오늘 주가는 힘이 없을까요? 여기서 데블스 애드버킷, 즉 악마의 대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건설 경기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바로 이 의구심이 오늘 5월 4일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기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이 정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설주 투자자라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이름, 부동산 PF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핵심 배우 중 하나가 바로 이 PF 불안감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숫지만 보면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PF라고 다 같은 PF가 아닙니다. 땅만 사고 건물도 안 올린 브릿지론 상태인가 아니면 이미 분양이 시작된 본 PF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비중을 전체의 2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장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설령 시장이 안 좋아져도 물건이 팔릴 만한 곳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왜 주가가 빠질까요? 그건 대우건설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설이 대우건설 같은 대장주까지 도매급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에 번진 공포의 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실적은 역대급인데 공포 심리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개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담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수급 데이터를 보면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던지고 있지만 연기금과 일부 외국인 창구에서는 조용히 유입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아무리 바닥을 기어도 대우건설이 비상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라크 알포 항만 프로젝트 그리고 리비아 재건 사업에서 대우건설이 보여주고 있는 독보적인 위상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전은 이제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오늘 같은 3-4%의 하락은 차트상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단순히 버텨라 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락의 기술적인 지지선은 어디인지 그리고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서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대우건설의 주가를 결정질 운명의 열쇠, 바로 원전 수주와 중동 모멘텀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될 겁니다. 특히 삼성이 반도체에서 22만 원 시대를 열었듯이 대우건설도 건설주 내에서 그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대우건설의 진짜 무기는 국내 주택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맨주먹으로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기적을 일궈냈던 그 저력입니다. 대우건설은 지금 그 제2의 중동 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알포 항만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항구 건설이 아닙니다. 중동과 유럽을 잇는 거대한 물류 허브를 만드는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은 여기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조 원대의 수주 잔고를 쌓아 올렸습니다. 국내 아파트 분양이 잘 되니 많이 싸우고 있을 때 대우건설은 이미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비아 재건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비아는 오랜 내전 이후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리비아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쌓아온 대우건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노다지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해외 수주가 주가에 중요할까요? 국내 주택사업은 정부 규제나 금리에 따라 수익성이 너를 띱니다. 하지만 해외 플랜트나 토목은 다릅니다. 수익성이 훨씬 높고 무엇보다 달러로 돈을 법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 이런 호재들이 왜 안 먹힐까요? 그건 바로 시치차 때문입니다. 해외 수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기대감일 뿐입니다.
시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5월의 PF 공포에 눈이 가려져서 멀리서 오고 있는 거대한 보물선을 못 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메가톤급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원전팀의 핵심 멤버로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유지 보수와 운영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High-tech rendering of a nuclear reactor complex. A golden light grid extends from it, symbolizing long-term revenue. Sophisticated tech aesthetic, focused lighting, detailed architecture. 프랑스 같은 쟁쟁한 경쟁국들이 있지만 가성비와 공기 준수 능력에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곳은 없습니다. 만약 5월 중순이나 하반기에 체코에서 승전보가 들려온다면 오늘 대우건설을 던진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수급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누군가 사야 오르고 누군가 팔아야 떨어집니다. 오늘 5월 4일에 매도 주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사실 오늘 하락을 주도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지친 개미들이 에잇 안 가네 하고 던진 것이죠. 하지만 고수들의 눈은 다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보통주 기준 22만 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걸 기억하시나요? 대장주가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은 소외됐던 우량주들의 차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우건설이 가진 저평가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순 자산 비율, 즉 PBR을 보면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사를 당장 다 팔아도 주가의 2배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싼 주식을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은 세력들에게 아주 고마운 기회입니다. 겁 많은 물량들을 털어내고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하락입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하락한 건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회사가 망해서도 아닙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건설업계 전체에 퍼진 막연한 5월 위기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급 실적 턴어라운드와 해외 수주라는 거대한 폭발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작정 존버가 답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최후의 매수 타점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5월 수익률은 극과 극으로 갈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실적의 반전, PF 리스크의 실체, 그리고 해외 수주의 잠재력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5월 4일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냉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트레이더라면 오늘의 하락은 분명 경고 신호입니다. 실적 발표라는 강력한 재료가 노출된 직후에 발생하는 음봉은 당분간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물을 타기보다는 주가가 이전 상승분의 절반 지점인 17,500원 선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지선을 확인하지 않은 섣부른 추매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우건설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믿고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같은 날은 그야말로 박앤세일의 시작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우량한 자산을 싸게 모았다는 점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실적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 22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의 하단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건설 대장주가 이대로 무너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에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후보가 바로 건설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 3단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할 매수의 정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락했다고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마십시오. 전체 투자금의 30% 정도만 현재 구간에서 담고 나머지 자금은 체코 원전 수주 소슈 소식이나 해외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유망합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확정짓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죠. 두 번째 단계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웃는 곳은 건설사입니다. 대우건설은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환율 또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재처럼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면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 수익성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대우건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멘탈 관리입니다. 주식은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3-4% 하락에 1위1비하며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나중에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대우건설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2025년에 흑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기업의 성장을 믿는다면 오늘의 소음은 과감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대우건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5월 4일의 하락은 실적 발표 이후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과 시장에 막연한 공포가 만든 합작품이다. 둘째, 대우건설의 본질적인 가치인 해외 수주 모멘텀과 수익성 개선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셋째, 따라서 지금은 공포의 팔 때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며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조정은 배신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건설주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대우건설은 이미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5월의 찬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계좌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